자, 첼시 토트넘 경기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진짜 심각한 팀은 왜냐면 그 두 팀들은 나름대로 첼시는 야 우리 그 역시 투엘이구나 경기력이 좋았으니까. 영입한 선수들 잘 데려왔구나라는 생각 빡치는 거랑 좀 별개로 토트넘은 어쨌든 포인트 만들어내는구나 역시 콘테 1점 만들어왔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격렬하게 부딪혔지만 얻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진짜 이거 여기가 완전 초상집이거든요. 맨유. 그쵸. 네, 원정 가서 0대4 대패. 예. 얻은 것이 정말 많은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이지 않았을까. 어쩌면 야 나는 만약에 내가 감독이고 아니면 뭐 맨유에 관련된 어떤 그 사람이라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건가. 좀 막막할 것 같아.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 그 방송 중에 제이미 레드넵이랑 게리 네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게리 네빌은 이 모든 사단 계속 선수 평가만 내리기에는 우리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맨유 선수들 비판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구단의 문제다. 수뇌부의 문제다. 구단 내부 문화의 문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고 제이미 레드넵은 그래도 좀 선수 쪽도 역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만큼 문제의 어떤 이유와 사태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정도로 총합적인 문제다. 이게 그 흔히 아주 상투적인 표현, 총체적인 난국이다. 맞아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축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구단 어떤 수뇌부, 그래서 네. 우리가 글레이저의 말말말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날이야. 네.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근을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럴 때 특근자 희망을 받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상이 이게 마지막 4개예요. 근데 첼시 토트넘이 워낙에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사실 아스날 제수스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첫 경기 0대0 무승부였잖아. 맞아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고 루카쿠 가가지고 또 골을 넣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찬호 형 얘기도 하고 싶었고 김민재 선수가 내일 이제 리그 데뷔전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리뷰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뭘 우리가 픽을 해야 되는 건가? 첼시 토트넘은 얘기할 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 개수의 비중을 좀 늘렸고 하나를 뭘 할까 하다가 맨유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한 의원님의 히든풋볼도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브랜트포드전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뒤에 많은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단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지금 여러분 스탯을 보시면 심각한 수치들이 나옵니다. 브랜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밀리는 모든 것이 스탯으로 치환되지 않는 축구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보면서 팬들이 화가 날 만한 수치들.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 만약에 뭐 대야가 이번에 자청에서 인터뷰를 했다면 이거 나 때문이다. 일부 나는 맞는 말이라고 봐. 그러니까 대야를 좀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야가 그렇게 미스를 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면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 네, 뭐 점유율도 높았고 그러니까. 근데 경기가 이렇게 되면 이 수치들을 보면 팬들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그 얘기 나왔죠. 터나가 트레이닝 그 휴식 캔슬 시켰다. 근데 이게 해석은 나는 2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러다가 또 불화 나오는 거 아니야?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좀 짜증내하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 화가 나고 쉬는 것들을 취소하고 더 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맨유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터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아마 형철이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감독에 대해서 시간을 좀 줘야 돼. 그건 맞아요. 왜냐면 이 감독은 어쨌든 아약스에서 보여준 축구가 입혀지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 왜냐면 아약스와 다르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아약스 이외의 팀들은 네. 터나 감독이 하고자 했던 어떤 철학이 축구가 구단 문화에 미리 잡혀있는 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터나 감독이 어떤 고위자가 되었던 아약스의 전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혀진 팀, 그 기반이 있는 팀이 아약스니까 네. 이 기반의 바탕으로 팀을 완성하는 게 비교적 빨랐던 터나 감독이라고 한다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그렇지. 때는 모든 고위자를 시작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약스 때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그건 맞아. 네. 그런데 과연 지금 터너 감독이 1, 2라운드에 냈었던 어떤 선택들 특히나 이번 라운드에 에릭센을 중원에 두었던 것은 맞는 선택이었는가? 그쵸.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결과적으로는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선수가 기술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볼줄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기본빵으로 그냥 밀어붙인다니까.
압박 분데스리가가 압박의 강도가 더 센 리그예요. 수치로 나와 있어. 맞아요. 근데 분데스리가가 압박이 세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처럼 그냥 몸으로 밀진 않아. 그렇잖아. 대신에 좁은 간격이 참 컴팩트하게 유지되어 그렇죠. 있는 게 분데스리가의 특징이죠. 리그마다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수비적인 전술 여전히 세리아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또 마찬가지고 그냥 밀지 않아. 그리고 또 문제는 뭔지 알아? 밀어도 안 불어. 근데 그런 상황에 체격적으로 좀 작은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이거는 터나가 그래도 내가 된다는 걸 보여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 결국 안 됐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잖아. 경합이 아예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밀렸고 그 벤미에게 이제 허용했던 실점은 대부분의 잉글랜드 팀들이 딱 이제 그 부분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본 다음에 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알아요. 아 저기다. 쟤네. 쟤 쳐. 그쵸? 이거거든. 저쪽으로 그러면 이제 박스 외곽 지역에 장신 선수 2명 겹쳐 있다가 두 명이 분산돼서 움직이는데 그 리산드로 쪽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밀어치는 거야. 매우 크게 유리해지겠죠. 네. 뒤에서 출발하면 속도도 붙으니까. 그러면 터나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거는 잘 되면 주관이다. 안 되면 고집아집이에요. 그리고 결국 투맥 라인이 가동이 됐었던 1라운드도 그렇고 프랭키 도용만을 고집했던 거, 그러니까 이번 이적 시장이 지금 맨유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터나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은 없는가? 일부 있습니다. 있죠. 아무래도 결국 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대한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플랜 A에 대한 집중 때문에 아예 영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이번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정상적인 미드필더의 준비를 터나 감독이 하였는가. 그리고 만약 그걸 하지 못했을 시에 발생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과연 터나 감독은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감독은 그러니까 실패했을 경우의 변수에 대한 것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해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단순히 자신의 플랜 A를 이쁘게 구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 플랜 A를 어느 정도 시스템에 입혀놓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자신의 플랜 A가 갖춰지지 않고 또 그 플랜 A를 위한 선수단 구성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다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쓰는 클럽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당장 봐봐.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어떤 그 이적 시장에서의 그 위치를 알잖아. 위상을. 음바페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 안 되잖아. 그게 이적 시장이라고. 네이마르가 누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해냈던 게 이적 시장이야. 그쵸. 맨체스터 시티가 해왔던 것들도 그렇고 이적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반대로 얘기해서 이 클럽은 무조건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터너 같은 스타일의 감독이 새로운 팀에 가서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형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약스처럼 시스템이 갖춰진 팀에 가거나 그게 아닌 팀에 간다면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로 때려박을 수 있는 압도적인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됐잖아 다. 그렇죠. 그럼 본인의 축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것도 결국엔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줄 아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쟤 빅클럽엔 안 맞는 감독이네. 그러니까 터나가 능력 부족이고 뭐 시간을 안 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그 사람한테 따라붙는 꼬리표가 그 말이란 말이야.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에 안 된 거 아니야. 결국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감독은 플랜 A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시즌 준비 기간 동안 그 플랜 A를 위한 선수단 구성을 위해서 터나 감독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 근데 그동안 들려왔던 기사에서는 프랭키 더용이 1순위고 프랭키 더용에게 대체 정말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어떤 영입에 대해서는 터나 감독도 활용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온 대안이 지금 2라운드 만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3선으로 내린 건데 에릭센 예전에 토트넘에서 뛸 때 플레이 보면요. 중앙에 잘 안 머무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탈압박에 은근한 약점이 있어서 측면으로 빠져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선수인데 근데 이 자신만의 어떤 플랜 A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감독이 두 번째 경기만에 그 자리가 전문이 아닌 선수를 3선으로 내리면서까지 팀을 운영했다는 거. 그리고 정작 그 3선의 영입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 달 동안의 이적시장 기간 동안 과연 적극적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책임은 구단도 구단이지만 터나 감독에게도 분명히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맨유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실 프랭키 더용은 영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예요. 이 상황에
지금 있는 선수들로 전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있는 2라운드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두 브라이튼과 브랜트포드 이 팀들이 맨유 이렇게 상대하면 돼요를 보여줬어. 그쵸. 그러면 남은 팀들도 다 그렇게 할 거야.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중하위권 팀들도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팀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술적인 부분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영입을 해야 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프랭키 드용을 고집을 하고 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프랭키 드용을 그래. 데려왔다 손 치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감안을 했을 때 프랭키 도용에게 지출을 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나 이 지금 챔스 못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기사들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한정이 좀 있어 보여요. 그 수치가 뭐 이 언론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추정치니까. 그래. 네. 그럼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고 나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한테도 돈 많이 썼어. 맞아요. 프랭키 도용한테도 만약에 영입이 될 수 있다고 친다면 또 돈을 쓰...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하면 맨유가 지금 원하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그 이상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글레이저가 그냥 뭔가 돈을 또 뭔가 해야 되는데 글레이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미 이번 시즌 터너가 야심차게 새롭게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선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터너 감독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비중 있게 네. 했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 게리 네빌의 말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해요. 네. 구단 수뇌부의 문제다. 그렇지. 글레이저 가문이 인수한 이후부터 쭉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이다. 그게 기본빵. 네, 그래서 작년 말 정확하게는 요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현지 팬들의 시위가 정말 격해지고 있는데 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뭐 너무 그 일정까지 밀어내는 어떤 그런 시위는 사실 뭐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없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어떤 이유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구단 측 특히 글레이저 측에서의 어떤 응답도 없잖아요. 이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터나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있는 자원들 더용이 영입이 안 됐다 쳐. 그러면 그 다음 걸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특수성에 대한 것도 본인의 축구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업적을 이뤄낸 거 인정한다니까. 누가 터나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에 왔으면 이 안에서 살아남는 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링크들로 봤을 때 지금 맨유 팬들이 터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는 지금 네덜란드 리그 안에서만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있어. 본인 아는 선수, 써본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안정적인 건 맞아. 근데 특수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쵸. 터나 감독도 이제는 계속 이렇게 되죠. 실드 이미 거의 대부분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맨유 팬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터나에 대해서 비판해요. 그렇죠. 왜냐면 1라운드 뭐하냐. 삼선 영입 안 하고 꺼낸 1라운드 라인업 품액 2라운드 에릭슨 삼성규 둘 다 알맞은 대안이 아니었죠. 그렇지. 더용만 고집하는 거? 그럼 이거 이적 시장 플랜 네가 꼬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겠지. 근데 그 다른 대안 두 가지가 이번에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이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맨유 그렇습니다. 예. 감스트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 나 요즘에 영상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그 경기들이 좀 가려져서 그렇지 맨유가 사실 꽤 심각합니다. 네.